전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 아이폰을 개발한 남자, 애플의 창업주의자, 21세기 혁신의 아이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스티브 잡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수성가의 아이콘으로 태어나자마자 입양이 되어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입양된 이유는 외할아버지 때문인데, 시리아인 아버지가 미국 유학을 갔다가 미국인 어머니를 만나 태어나게 되었지만 외할아버지의 극심한 반대로 태어난 다음날 바로 입양이 결정되었고, 유감스럽게도 입양 2달 후 스티브 잡스의 출산을 반대했던 외할아버지는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입양을 했던 아이를 다시 되찾아오는 일이 불가능했기에 스티브 잡스는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의 밑에서 자라게 되었죠. 양부모의 밑에서 성장하게 된 스티브 잡스는 어릴 적부터 전자제품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특히 기계들을 만지작거리며 기계들을 수리하는 일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주파수 측정기를 만지다가 부품 하나가 부족한 것을 알고 당시 HP 창업자인 빌 휴렛의 집으로 전화를 해 남는 부품이 있는지를 물어보기도 하였고, 그런 스티브 잡스가 기특했던 빌 휴렛은 부품은 물론 방학에 HP에서 주파수 측정기를 만드는 아르바이트도 시켜주었죠. 스티브 잡스의 아버지 역시 그의 열정을 높이 사서 처음으로 차고에 스티브 잡스의 작업실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작업실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의 차고이자 애플의 첫 사무실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양부모는 그를 입양할 때 생모와 대학 교육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맺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일하며 스티브 잡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는데요. 스티브 잡스는 부모님이 평생 힘들게 번 돈을 필요 없는 수업을 들으며 낭비하기에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대학 입학 후 한 학기 만에 중퇴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선물해 주었던 차고에서 기기들을 다루며 지냈죠. 그러다 우연히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스티브 잡스와 애플을 만든 애플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워즈니악과 친해진 잡스는 대부분의 시간을 워즈니악과 함께 기기들을 다루며 보냈고, 그즈음 미국 최고의 회사였던 아타리의 구인 광고를 보고 아타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타리에서 신작 게임을 개발해달라는 첫 임무를 받게 되는데요. 잡스는 워즈니악과 함께 잠도 줄여가면서 신작 게임을 무려 4일 만에 만들어냅니다. 그 보상으로 아타리에서 성과급까지 받았다고 하죠. 잡스가 개발한 게임은 다음에 전세계 게임 순위 탑3 안에 들며 지금까지도 벽돌깨기라는 이름으로 많은 파생작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잡스는 당시 HP에서 일을 하던 워즈니악에게 함께 사업할 것을 제안하고, 워즈니악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렇게 전설이 시작되는데, 그 기업이 바로 애플입니다. 하지만 애플이 처음부터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닌데요. 애플1이라는 컴퓨터를 만들어서 판매했지만 모두 수작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200대 밖에 생산하지 못했고, 모니터나 키보드도 없는 기판에 불과해 그들은 첫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겪은 시행착오로 잡스와 워즈니악은 다시 애플2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는 기판에 케이스도 씌우고 모니터와 키보드도 내장된 일체형 컴퓨터를 만들어서 엄청난 흥행을 거두게 되었죠. 이 애플2로 흥행을 거둔 애플은 애플 창업 5년 만에 자산가치 2,700억 원에 달성하지만 IBM이라는 거대한 라이벌이 애플을 단단히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예민한 스티브 잡스의 성격은 더욱 예민해지며 직원들을 감정적으로 해고하고 닥달하며 평판이 매우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사고를 당하며 장기간 휴가에 돌입했던 워즈니악은 회사 복귀 후 협업을 하지 않고 공격적인 태도의 직원들을 보고 이전과 많이 달라진 회사에 염증을 느끼게 되며 사퇴를 하게 되는데, 워즈니악의 사퇴 이후 잡스는 홀로 고군분투하며 회사에 매달렸지만 애플의 실적은 좋아지지 않았고, 이사회 내에서는 분위기만 험악하게 만드는 사장인 잡스를 내쫓았죠. 결국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난 신세가 된 잡스는 바로 넥스트라는 회사를 만들어 복수하려 했으나, 오히려 애플이 잡스에게 내부 정보를 빼돌려 회사를 창업했다며 소송을 걸어버립니다. 그렇게 한동안 잡스는 완전히 망해버린 채 빚만 늘어나게 되는데요. 잡스는 컴퓨터 매출이 부진하자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겠다며 CG를 만드는 작은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5분짜리의 짧은 단편 애니메이션이
그해 최초로 CG 애니메이션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게 되고 3D 애니메이션의 가능성을 본 잡스는 아예 장편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게 되는데 그 애니메이션이 바로 토이스토리입니다. 잡스가 인수한 그 작은 CG 회사가 픽사였던 것이죠. 이후 픽사는 수많은 흥행작을 만들어내며 디즈니에게 인수되었고 잡스는 그렇게 월트 디즈니의 이사회 임원이 되며 디즈니 개인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애플의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에 밀리는 하락세를 타고 있었고 결국 애플은 잡스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며 애플 경영을 맡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잡스는 넥스트와 애플을 합병시키며 애플의 CEO로 다시 부임하게 되는데요. 잡스가 애플의 CEO가 된 후 애플은 다시 급부상하기 시작하며 아이팟을 시작으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연달아 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애플은 글로벌 IT 업계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안타깝게도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으로 56세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애플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21세기 혁신의 아이콘으로 항상 모험을 감수하고 실패에 굴하지 않으며 늘 새로운 것을 시도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좋은 인연을 놓치기도 하고 직원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CEO가 되기도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항상 앞을 향해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누군가는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복수하기 위해 무리한 일을 벌인다고 비난했지만 스티브 잡스의 진정한 복수는 내가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화려한 복귀에 성공했고 자신이 원하던 바를 해냈죠.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은 나에게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 이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걘 어렸잖아, 머리가 좋았잖아, 잡스는 천재였잖아, 하루 종일 기기 앞에만 매달려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었잖아, 옆에서 잘 아는 사람이 도와줬잖아.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건은 스티브 잡스와 매우 다릅니다. 하지만 사람은 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 있더라도 결국 결과는 그 개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잡스의 부모님보다 더 훌륭한 부모님을 가지고 있어도, 잡스보다 더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워즈니악보다 더 천재적인 사람이 친구여도, 머리가 똑똑하고 젊은 사람일지라도 그 누구도 스티브 잡스와 같은 혹은 그 이상의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 도전하는 일은 상황에 탓을 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합리화하며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버리면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함으로써 실패를 겪는 것입니다. 실패는 곧 과정이며 그 과정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고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노력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만 보아도 거북이가 꾸준하지 않았더라면 또는 질 것이라는 생각에 승부를 미리 포기했더라면 그 승부의 결과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토끼가 낮잠에서 깨어나 미친듯이 달려 승리를 거머쥐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일단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보세요. 시작을 하고 어려운 게 있으면 정보를 찾아보시고 알아보시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난관을 난관이라고 여기기보다는 미션이라 생각하시고 그 미션을 클리어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시다 보면 그 과정에서 얻는 것들이 더욱 값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더욱 단단한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죠. 무언가 갈망하다 보면 노력을 하게 되고 그 노력은 실력이 되어 머지않은 미래에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20대에 읽었던 책 마지막 문단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끊임없이 배우고 갈망하라.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배고파해라. 진정한 나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공부하세요. 언젠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나를 비로소 발견하게 될 거예요.